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차례 기획 강의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업무에 활용해 나가시거나 또는 뭐 공부를 해 들어가시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잘 익혀 두시면 나머지들은 조금 쉽게 접근을 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시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학습을 해 들어가시다 보니까 좀 뭐 안 쓰게 되면 금방 까먹게 되고 조금만 다른 것들이 나오면 활용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메인 주제로 잡은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함수예요.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모두 뭐 대부분의 전산 프로그램은 다 동일하긴 하는데 일단 계산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수학 같은 거 해보시면 뭐 공식 같은 거 외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모르면 원리를 좀 알아야 계산식을 만들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엑셀에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이런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제공되어지게 되는데 함수는 사용자가 별도의 계산 원리 같은 것들을 몰라도 필요한 데이터만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의 기능 중에 하나죠. 물론 이런 기능들이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지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만약 엑셀에서 처음 접하셨다라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엑셀에서 어떻게 제공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별도의 설명할 만한 것들을 파일에다가 하나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수는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셀에서 쓰는 함수들 if, vlookup, sumif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지칭을 하는데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엑셀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얘가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엑셀에서는 이런 함수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종류에서도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제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 약간 다르거나 동작되어지는 방식들이 약간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구별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얘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제가 워크시트 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대부분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얘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함수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들도 잘 활용해 나가실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VB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따로 제공되어지는데 이 안에도 별도의 함수들이 제공되어져요. 물론 뭐 얘들도 MS가 만든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함수 이름이 워크시트 함수랑 상당히 유사하거나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요. 자, 그래도 엑셀에서 함수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으셨다라 그러면 매크로에서 함수 쓰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쿼리죠. 이 파워 쿼리도 사실 뭐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명령 아이콘들을 눌러서 활용해 나가실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어요. 근데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기선 M코드라고 하는 수식 언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표현이 좀 다르죠. 여기는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식 언어라고 그러죠. 물론 리스트 썸, 뭐 엑셀.워크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은 함수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이런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다양한 결과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해서 수식 언어라고 불려져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엑셀에서 쓰는 셀 함수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엑셀도 365 버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함수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지죠. 그 함수 이름들을 좀 잠깐 언급을 해보면 365 버전이니까 뭐 let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람다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함수들이 기존 함수들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 함수는 단순하게 뭐 인수 같은 것들을 받아다가 계산 결과 값을 이렇게 단순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렛이나 람다 같은 함수들은 다양한 다른 함수들하고 연계되어져 사용자가 프로그래밍과 같은 방식의 결과들을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엑셀의 함수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들이 사실이긴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좀 수식 언어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파워쿼리의 이런 M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함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식에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덱스라고 하는 별도의 수식 언어가 제공되어져요. 여기도 sum, related, calculate 뭐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의 함수들을 보면 여기 워크시트 함수라고 불리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덱스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매크로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네이밍이 비슷비슷하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함수 이름도 유사하고 쓰는 방식도 상당히 비슷해요. 자, 그런데 차이가 좀 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죠. 파워쿼리라고 하는 애들하고 여기 파이썬 최근에 추가되어진 것들이죠. 기능이죠. 자, 그래서 얘들을 이용을 하면 함수가 총 5개는 되어지는데요. 이 파이썬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뭐 사인이나 랭크 같은 함수들도 있고, 뭐 이런 함수들도 다 어차피 함수인 건 다 마찬가지인데, 얘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네이밍 규칙도 좀 많이 달라요. 기존 여기 엑셀에서 쓰던 함수들하고. 자, 그리고 기존의 워크시트 함수나 매크로나 뭐 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같은 거 구분하지 않는데, 파워쿼리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죠. 잘못 쓰면 에러 나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막 접근해 갈 때는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해 들어가려고 그럴 때 처음에 뭐 이렇게 갈 때는 비교적 수월해요. 비교적이라고 그랬지 제가 쉽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갈 때도 일단은 뭐 데이터셋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접근을 해 들어갈 수 있지만, 파워쿼리 M코드하고 파이썬 쪽 같은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진입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요거 관련돼서 제대로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자, 얘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쉬워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 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얘들이 상호 고리처럼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다 함수라고 하는 공통 주제로 엮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함수 관련된 얘기들을 맨 처음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잘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뭐 매크로 같은 것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다가 바로 뭐 파워쿼리 이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생산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피벗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파워 피벗 같은 거 이용하실 수만 있으면 더 다양한 결과를 피벗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좀 원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매크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건데, 당연히 이제 파이썬 같은 것들에 좀 더 이제 생산성이 높은 도구이긴 하나 한동안은 역할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파이썬 같은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죠. 이 범위가 굉장히 크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공부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이쪽에다 한번 앞으로 진행될 것들에 대한 강의 목차,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뭐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려갈 거냐. 그러니까 뭐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함수가 뭐냐.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동작되어지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업무에서 활용해 나가려고 함수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뭐 if, 브이루거 뭐 이런 거 외워서 쓰는 경우들이 많지 이런 걸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함수와 수식이 다른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함수는 어디서 쓰죠? 요 등호 입력해서 여기다 함수 입력해서 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호 입력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산식이라고 불러요. 이걸 다 수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계산식 안에는 함수도 쓰여질 수 있지만 함수만 있는 건 아니죠.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참조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만 옮겨서 설명해드리면, 자, 여기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계산에서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문자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쓰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뭐예요? 바로 중첩이죠. 다른 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쓰여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당연히 뭐 첫 번째 부분에 대한 함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 그러면 중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어려워는 하시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엑셀의 함수를 활용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에서 함수를 활용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업무에 함수를 활용해 나가는 부분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엑셀에 함수가 500개가 넘어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진 못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럴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없으시다라 그러면 제가 집필한 책들 중에 이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책들을 갖고 계시다라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런 책들에서 잘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보통 이런 강의 같은 데서들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어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지는 이제 대략 이해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영상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함수 관련된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